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매주 월요일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제 트렌드로 짚어보는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요즘 응답하라 1988 유행입니다만 1980년만 해도요. 네.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네. 1인 가구가 지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현재 얼마나 됩니까? 1인 가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대략 한 2천만 가구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 중에 약 4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다. 그러니까 한 25.7%가 1인 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비중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트렌드가 좀 눈에 쉽게 들어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1980년에 5%였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25%가 넘었다. 그럼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한 원인은 뭔가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일단 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네. 60대 이상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쉽게도 이제 사혼, 사별에 따른 네. 1인 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혼 인구가 또 많습니다. 네. 이혼하면서 1인 가구가 또 증가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들의 이제 사회 진입 지연 이런 현상 때문에 청년들이 사회 진입이 지연되고 그리고 결혼 연령, 초혼 연령 자체가 지연되면서 미혼 1인 가구가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별과 이혼, 젊은 층은 미혼. 자, 네. 그런데요. 이 1인 가구의 이런 증가 추세,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입니까? 아니면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까? 답변부터 드린다면 1인 가구 증가 추세는 전 세계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럼에 따라서 사별에 따른 1인 가구가 빨리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혼이나 이런 청년들의 미취업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꼭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도 지금 따라가는 건데요. 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마트에만 가봐도 1인을 위한 제품들이 많아졌는데 이걸 요즘에는 또 솔로 이코노미 이렇게 부르더군요. 네. 이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1인을 위한 상품 많이 내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식료품 중에서도 네. 이제 다 아시겠지만 수박 한 통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4분의 1 수박 네. 이런 거, 또 양배추도 4분의 1 양배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겠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묶음 상품보다는 이제 단일 품목 상품 이런 것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전자제품도 이제 1인을 위한 TV, 1인을 위한 전자레인지 이런 제품들이 계속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외식업에서도 1인 식사, 이런 상품들,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얼마 전에도 지방 갔던 동료 교수가 맛집에 네. 갔는데 1인식을 안 팔아서 먹고 싶은 걸 못 먹었다고 화를 내시더군요. 네, 네. 자, 이 1인 가구의 증가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가구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초점보다는 인구 변화에 대한 초점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네. 근데 1인 가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평균 소비 성향 자체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인 가구 중에서도 60대 이상 1인 가구 같은 경우 이 평균 소비 성향이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처분 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식료품 지출액이나 네. 주거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은 우리의 어떤 내수 경제 침체와도 직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인 가구가 이렇게 빨리 증가하고 있는데
그 가처분 소득을 소비로 연결 안 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경제에서 해석해야 될 다양한 경제적인 면모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혼자 산다고 하면은 그냥 쉽게 화려한 싱글을 떠올립니다만 그게 아니고 이 1인 가구 절반은 저소득층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소득 계층별로 비교를 해보면 이제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는데요. 네. 2인 이상 가구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중소득층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1인 가구만을 놓고 보면 이 저소득층 비중이 굉장히 또 높게 나타나는데요.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이 저소득층에 해당됩니다. 네. 그 대부분은 사실 1인 가구 중에서도 60대 이상 1인 가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소득절벽 현상,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안 해서 1인 가구가 됨에도 불구하고 혹은 60세 이상으로 이제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득절벽,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안 해서 소득이 급격히 떨어지는. 네. 그래서 그런 저소득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네. 것들에 우리는 초점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하고도 이제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또 저소득층이 함께 늘어나는 거라면 결국 우리 경제에는 큰 리스크로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저소득 1인 가구가 계속 많아진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아지는데 그중에서도 저소득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수 침체라든가 노년 부양 부담,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인구 5천만 인구가 노년 인구를 부양해야 될 부담 이런 것들도 가중되고 네. 또 1인 가구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여건, 삶의 질 이런 문제까지 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게 숙제인데요. 고령화 시대는 계속 지금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요.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럼 앞으로 이런 것이 심화될 전망일 텐데 정부의 대책 어떤 것이 필요한 겁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60대 이상 1인 가구가 네. 스스로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독립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자기의 생활비 수준만큼을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로 조건이 마련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1인 가구로 진입하면서 이제 기존 어떤 생애 주된 직장에서 이탈하는데 네. 이탈하고 또 다른 재취업의 기회가 없다면 이제 이런 빈곤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네. 역시 어떤 안정적인 어떤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가교 일자리 이런 종류의 일자리를 더 확대해서 노년 1인 가구가 자기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이 1인 가구는 어느 정도까지 늘 것으로 전망하세요? 1인 가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한 25.7% 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35년까지는 약 35% 수준으로 증가할 38% 정도로 네.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이 이미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2인 이상 가족들 보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새롭게 등장할 산업이 있다면 짧게 한번 전망해 주시죠. 대표적으로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해서 보안이나 치안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노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보육이라든가 그리고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였습니다.